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요 뉴스 완전 정복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봤던 자습서 기억나시죠? 완전 정복. 우리는 뉴스 완전 정복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댓글에 뉴스를 보기 싫다고 하셔서 우리가 재미있는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첫 번째 뉴스를 보실까요? 자, 이 뉴스인데요, 내용이 문재인 정권 창출하는데 우리가 기여했으니 내 몫을 돌려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권 창출 지분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입김이 세지고 있다. 바로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여기 보면요, 얼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PD님이 다 많이 다가가면 야단칠 것 같아서 많이는 못 다가가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청와대 및 정부 발탁, 그리고 대선 캠프 주요 인사, 이렇게 얼굴과 이름이 쭉 있습니다. 김상조, 조국, 김용익, 혁익, 그리고 박홍근, 김기식, 김성주, 전순옥, 조현옥,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미경까지 이름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파워 그룹이 된 시민단체 인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캠프의 절반은요, 모두 시민단체에서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민단체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의 간부들이 선거 캠프에서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선거가 끝나면서 시민단체의 요구, 즉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또는 나 어디 자리가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민단체가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향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요, 그 기울어진 성향과 그 정책이 바로 정부 정책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요, 바다에서, 강에서 둥둥 떠 있어야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산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면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배가 아닌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작했는데요, 입김이 정말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세워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차기 업무 지시는요, 4대강 사업 다시 한번 뒤지기라고 합니다. 4대강 부분은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점도 있다, 나쁜 점도 있다 나오고 있는데, 4대강 제조상,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는 걸어 나가지 않고 뒤에 있던 정산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 여성들 앞에서 짚어내린 50대 바바리맨이 덜미가 잡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청주시 사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4명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다가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경찰에서 50대 바바리맨이 답답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답답하면 바지를 내립니까? 그것도요, 죄 없는 여성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라고 해놓고 우리 작가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써놨는데요, 제가 차마 제 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잠시 여기에 관련해서요, 우리 배칠수 씨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칠수 씨. 네, 배철수입니다. 배철수예요, 아니, 배칠수예요? 배철수는 진품이고 배칠수는 짝퉁이고, 네, 저는 이제부터 배철수입니다. 아니 뭐 발음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대 남자가 뭐 볼 게 있다고 바지를 내립니까? 아이고, 왜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아니, 100세 시대도 50 넘어가면 남자가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아니, 또 왜 갑자기 그렇게 이상하게 또 단어를 쓰십니까? 네,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네, 미국의 팝 아티스트 레니 크라비츠가, 네, 아유, 유식하시네요. 그 네, 공연 중에 그 성기 노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네, 그거는 그 바지가 터져서 그런 거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저 몰라요. 바지가 네, 터진 건데, 네, 이거 청주는 일부러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러 답답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네. 네. 저는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네,
그 목소리가 비슷합니까? 네, 뭐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냥 배철수 같아. 배철수. 네. 빌보드 싱글 차트. 네. 광고 듣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스스로 뉴스 잘랐어요. 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바리맨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2015년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저기 강남의 모 어떤 여고에서 바바리맨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바리맨이요, 과거부터 계속 쭉 활동해오던 사람이었는데요. 여고생 3명에서 바바리맨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고요? 밀대걸레로 제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쓰레기통으로 얼굴을 맞고 바바리를 벗겨버렸습니다. 양말만 신고 누워있던 바바리맨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시는 그 지역에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 장관직 수행 결점 아니다. 이 여성분 보이십니까? 정말 활짝 웃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 집 신문에 거의 메인에 크게 얼굴이 나왔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이시죠. 62살의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분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는데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백발이 희끗희끗한 모습, 아주 신뢰감을 줍니다. 그런데요, 몇 가지 결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결점이 큰딸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전학 오면서 바로 친척 집에 주소지를 두고 위장 전입한 사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미리 셀프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인데요. 청와대가 미리 이 부분 위장 전입과 이중 국적에 대한 걸 미리 셀프로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 미리 밝혔으니까 괜찮다고 보십니까? 자수해서 광명찾은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보면요, 여기 보면은 본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처음에 미국 국적을 선택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국 국적이 없었다는 거죠. 국적 선택에서 한국 국적을 선택했던 겁니다. 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5대 비리,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분의 정책 철학에 과연 타당한지. 위장 전입 있죠? 이중 국적 있죠? 이중 국적은 여기 없네요. 여기 5대 안에. 그러면 위장 전입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장관 후보로 적합한지 제가 의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두신 민정수석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도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또 잠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이 5대 비리 근절이니까요. 그러면 이 5대 비리를 세트로 한번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당 시절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요, 여러 장관 후보자에게 항상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위장 전입이 확인될 경우에는 반대한다라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인재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훌륭해서입니까? 궁금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제 볼까요? 통진당 해산 반대한 사람이 헌재 소장이다. 국민의당 일부도 반대. 국회 통과될까라는 건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사가 엄청 풍부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 인물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분이 저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김희수 후보자가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나홀로 반대했던 김희수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소장에 앉히는 건 부당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기류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청문회 잘 통과할까요? 어디 볼까요? 이 야당들에서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쉽게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일부에도 김 후보자를 쉽게 통과시켜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 어떠세요? 통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댓글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6번째 뉴스인데요. 청와대의 이금노 골프회동 공직기강 문제없어. 김영란법상 문제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금노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는데요. 이금노 인천지검장은 포스코 건설 계열사의 배임,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등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이었던 회사 포스코 건설 계열사 대표이사 지명자 일행과 골프를 쳤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골프, 여기 기사 그대로입니다.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 중인 회사 계열사 대표와 골프를 친 이금노의 라운딩 문제 없다. 어디 볼까요? 공직기강 비서관실 통해 본인과 확인했다. 공직기강이나 김영란법에 문제 없다. 즉, 내 돈 내고 쳤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문제 없는 거 맞습니까? 본인이 수사 중인 회사 계열사 대표와 골프를 쳤는데 내 돈 내고 쳤어도. 아니, 내 돈이란 건 제 생각이고요. 그거는 그래서 아마 김영란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평일에 치지 않아서 공직기관과 문제가 없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문제 없는 건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상 뉴스 정보 마치겠습니다. 네, 2017년 5월 22일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촛불 참가했으니 빚 갚으라고 정부에 요구한 정교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교조가 지난 18일 성명서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2014년 5월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교사 선언 등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를 했고요. 정교조는 모두가 침묵할 때 용기 있는 항의가 없었다면 촛불혁명 조기 대선 새 정부 수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빚을 갚아라고 했네요. 교사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시 교사 선언은 세월호 참사는 박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을 간첩으로 왜곡하고 민영화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부분에 비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고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에 따라서 규정했던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교육 공무원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즉, 그 당시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빚을 갚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규정에 의한 처벌이었던 것입니다. 자, 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참 서글픈 사설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탁, 그리고 대선 캠프 주요 인사, 이렇게 얼굴과 이름이 쭉 있습니다. 김상조, 조국, 김용익, 혁익, 그리고 박홍근, 김기식, 김성주, 전순옥, 조현옥,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미경까지 이름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파워 그룹이 된 시민단체 인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캠프의 절반은요, 모두 시민단체에서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민단체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의 간부들이 선거 캠프에서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선거가 끝나면서 시민단체의 요구, 즉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또는 나 어디 자리가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민단체가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요 뉴스 완전 정복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봤던 자습서 기억나시죠? 완전 정복. 우리는 뉴스 완전 정복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댓글에 뉴스를 보기 싫다고 하셔서 우리가 재미있는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첫 번째 뉴스를 보실까요? 자, 이 뉴스인데요, 내용이 문재인 정권 창출하는데 우리가 기여했으니 내 몫을 돌려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권 창출 지분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입김이 세지고 있다. 바로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여기 보면요, 얼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PD님이 다 많이 다가가면 야단칠 것 같아서 많이는 못 다가가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청와대 및 정부 하십니까? 50대 남자가 뭐 볼 게 있다고 바지를 내립니까? 아이고, 왜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아니 100세 시대도 50 넘어가면 남자가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아니, 또 왜 갑자기 그렇게 이상하게 또 단어를 쓰십니까? 네,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네. 미국의 팝 아티스트 레니 크라비츠가 네. 아유, 유식하시네요. 그 네. 공연 중에 그 성기 노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네. 그거는 그 바지가 터져서 그런 거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저 몰라요. 바지가 네. 터진 건데, 네. 이거 청주는 일부러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러 답답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네. 네. 저는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네. 그 목소리가 비슷합니까? 네, 뭐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냥 배철수 같아, 배철수. 네. 빌보드 싱글 차트. 네. 광고 듣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스스로 뉴스 잘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향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요, 그 기울어진 성향과 그 정책이 바로 정부 정책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요, 바다에서 강에서 둥둥 떠 있어야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산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면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배가 아닌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작했는데요, 입김이 정말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세워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차기 업무 지시는요, 4대강 사업 다시 한번 뒤지기라고 합니다. 4대강 부분은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점도 있다, 나쁜 점도 있다 나오고 있는데, 4대강 제조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는 걸어나가지 않고 뒤에 있던 정산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 여성들 앞에서 짚어내린 50대 바바리맨이 덜미가 잡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청주시 사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4명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다가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경찰에서 50대 바바리맨이 답답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답답하면 바지를 내립니까? 그것도요, 죄 없는 여성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라고 해놓고 우리 작가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써놨는데요, 제가 차마 제 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잠시 여기에 관련해서요, 우리 배칠수 씨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칠수 씨. 네, 배철수입니다. 배철수예요? 아니, 배칠수예요? 배철수는 진품이고 배칠수는 짝퉁이고, 네. 저는 이제부터 배철수입니다. 뭔지 아니, 발음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